안녕하세요. 반반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7가지 이슈,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시선으로 본 보도들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치권의 충돌부터 사회 현안, 경제 이슈까지 다양했는데요. 언론마다 강조한 포인트가 어떻게 달랐는지 짧게 정리해 한눈에 비교해봅니다. 지금부터 한 주 핵심 7가지 이슈 비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동혁 내채 논란, 도덕성 문제 제기와 자산 규모 해명의 간격을 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보유 논란이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비판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아파트 내채와 토지를 포함해 전국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점을 언급하며 서민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민주당 논평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장 대표의 직접 반박을 부각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채와 합쳐 6억 원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나 김병기 의원의 잠실 아파트와 바꾸자고 맞받았습니다. 또 한 채는 본인 실거주, 한 채는 노모 거주용이라며 부동산 싹쓸이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리하면 한겨레는 다주택 보유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했고 조선일보는 자산 규모의 현실성과 역공 발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둘째, 이상경 차관 사퇴, 정책 점검 요구와 대책 철회 요구에 초점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발언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겠다며 사퇴 결정을 공감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조롱한 언행의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여야가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MBN은 여당의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정책이 나왔다며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힘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공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리하면 경향신문은 정책 점검과 자성의 흐름, MBN은 정책 철회와 여야 공방의 긴장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셋째, 공수처 소환, 절차 중심 보고와 은폐 의혹 추적의 무게가 다릅니다. 해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SBS는 수사 절차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박 전 검사가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됐으며 그가 저도 할 것 다 했다고 말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SBS는 특검이 공수처법에 따른 통보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위증 은폐 의혹의 구체적 정황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박 전 검사가 송창진 전 검사 사건을 배당받고도 통보를 막았다는 의혹, 그리고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를 지연했다는 정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송 전 검사가 과거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의심을 짚으며 특검이 국회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SBS는 절차와 혐의 중심의 중립 보도, 오마이뉴스는 은폐 지연 의혹 중심의 추적 보도로 시선을 달리했습니다. 넷째, 법제처장 발언, 공직자 발언 규범과 대응 수위 논의가 갈립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본인도 무죄라 생각하지만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박상혁 의원도 공직자는 답변에 자세가 있다며 괜히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는 민주당이 발언의 부적절성은 인정했지만 야당의 탄핵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역시 같은 논조로 보도했지만 탄핵 논의 과열을 더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처장이 탄핵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고, 공직자 발언의 경계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공세는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두 매체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SBS는 공직자의 태도 문제, MBN은 탄핵 논의 과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섯째, 최민희 논란, 도덕성 공세와 행동의 진정성 평가가 충돌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치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논란이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최 의원을 갑질과 이해 충돌로 규정하고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 의원이 언론의 지적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며 사퇴 요구와 함께 당내 윤리 검증 필요성까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민주당의 방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법상 사퇴시킬 수 없고 축의금을 돌려준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에 준 걸 축의금을 가려보고 돌려줄 용기조차 내기 어렵다며 옹호했습니다. 다만 같은 당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신과는 다르다며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정리하면은 조선일보는 도덕성 갑질 논란에 초점을 맞췄고 한겨레는 인정과 옹호, 내부 엇갈림을 부각했습니다. 6차 한미 관세 협상 부담 디테일 점검과 메시지 혼선 지적을 대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타결이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통상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했지만 현금 투자 규모가 커졌고 수익 배분도 미국 쪽에 맞춰져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전부 공개돼야 국회도 동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실었습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같은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환영했고 다른 최고위원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협상 전체를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수석 대변인도 공식 입장은 확인 후 말하겠다고 해 야당 메시지가 한 줄로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연합뉴스는 의미는 있는데 돈 조건이 무겁다. 오마이뉴스는 야당도 설명이 한 목소리가 아니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조국 발언 공정성 원칙 제기와 정치적 역반응 해석을 나란히 봅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인사 자녀 논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자. 이것이 진짜 공정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조국 위원장이 새 인사를 실명으로 비판하며 유승민 전 의원 딸의 인천대 교수 채용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자녀의 논문 논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위원장이 검찰의 선택적 공정을 꼬집으며 압수수색과 조사 부재를 지적한 대목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발언을 공정성 잣대의 일관성을 요구한 발언으로 요약했습니다. 조 위원장이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직접 해명하라고 한 내용과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기준을 되묻는 취지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리하면 동아일보는 정치적 역공세, 한겨레는 공정성 원칙 제기로 접근했습니다. 7가지 이슈 잘 보셨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보도가 더 설득력 있었는지 여러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비교하는 반반 뉴스, 다음 주에도 새로운 7가지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